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형 실기시험을 보러 가실 때 의외로 시험장 가서 이거 뭐야? 하면서 당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당황하는 것 4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전기기능사, 혹시 전기기능장, 승강기, 실기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시험장 가실 때 이것들을 잘 이렇게 유의하시고, 시험은 한 번밖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 한 번에 완벽하게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머릿속으로 맞아, 이럴 때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도 있었어. 맞아 그때 뭐라고 했었어. 이런 것처럼 꼭 기억을 하셨다가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춘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당황하는 것들, 자,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기구가 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재료가 새 것일 때는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더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시험장에서 좋은 것을 주니까, 새 거를 주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쓰던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것도 더 뻑뻑이고요. 그 다음에 새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공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팔각 박스라고 부르게 되죠. 철제형 팔각 박스인데, 철제형 팔각 박스가 처음에 지급될 때는 이렇게 구멍들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구멍 막힌 거 어떻게 돼요? 맞아요. 다 손으로 다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쉽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1번, 2번, 3번, 100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지급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실습하던 분들은 이게 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걸 받게 되면 뭐야 이거 불량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구멍 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뚫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펜치 같은 걸로 한쪽이 땜 돼 있고 한쪽은 땜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는 쪽을 툭툭툭 두들기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아셨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뚫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새 거이기 때문에 불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새 거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은 이거 지금 PE 커넥터인데요. PE 커넥터도 이렇게 막혀 있어요. 자, 이거 CD관 커넥터인데요. CD관 커넥터도 막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벽이라든지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드라이버 있잖아요. 드라이버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드라이버를 바닥에다가 하고 툭 한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 부분을 여러분들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시험장 가시게 되면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넥터가 막혀 있다는 것. 보통 커넥터가 1인당 지급되는 것이 전기 기능사에서는 한 10개 정도, 전기 기능장에서는 한 16개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매번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결코 또 쉽게 끝날 것 같지만 잘 안 끝나는 이런 작업입니다. 할 때 꼭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자대 같은 경우도 좀 뻑뻑해요. 뻑뻑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더 걸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것 첫 번째, 기구가 어떻게 되다? 새 거라서 오히려 더 어렵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2번째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개방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실습을 하고 옆에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충분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옆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의식할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은 내 것을 보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내 것을 보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저 사람 걸 보다가 내가 또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괜히 이렇게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거라든지 난방기구를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시험장에 혹시 선풍기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도면이 여러분 이렇게 막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역시 시험을 조금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전에 저도 겪었던 이야기인데, 저도 예전에 전기 기능장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전기 기능장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옆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재료 바구니 있잖아요. 재료 바구니를 하나씩 나누는데 옆 사람이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막 승질을 내면서 본인 기구가 몇 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보고 내 거 없어졌다고 막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그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의심하게 되죠. 혹시 내 거 가져갔나? 그런데 막 없어졌다고 하고서 나중에 딱 시험 끝날 때쯤 보니까 본인 재료 바구니에 마지막에
그 시험지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그런 분들은 드물긴 하지만 내 재료 바구니가 자기한테 있지 않고 옆으로 조금 가게 되면 다른 분이 본인 재료인 줄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재료 바구니, 본인 공구, 그다음에 본인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 작업하는 곳 범위 안에서만 둘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시험 재료나 공구를 알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수로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본인께 남게 되는, 옆에 있는 분께 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긴장감입니다. 자,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다가 시험장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긴장감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감독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관은 시험을 페어하게 좀 형평성 있게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좀 강압감, 좀 위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격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퇴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물론 그 분들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고압적인 자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그 소리가 유독 그날따라 크게 들리고 계속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재료가 모자라면 실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료가 실제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전선이나 배관 같은 것을 기계가 재서 딱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시험 보기 전날 학생들이 잘라서 주기 때문에 배관 같은 거 조금 모자라고 남고 이럴 수 있어요. 그때 감독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금 더 지급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조금 더 추가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느껴져서 그런 분위기들이 그다음에 힘들어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독관이 주로 하는 이런 경고성 멘트들, 그다음에 위압감을 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작업이 우수하더라도 감독관들이 계속 와서 그분 작업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어느 학원 다니셨어요? 물론 다산전기학원, 다산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 잘하죠. 어디 학원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나 내 작업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자꾸 와서 잘하는 분한테 와서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사실은 그날은 그것도 부담돼요.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되게 잘하시는 분이 시험장 가서 자꾸 감독관들이 내 앞에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칭찬하니까 그게 더 신경 쓰여가지고 본인 페이스를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수하게 작업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대충 해요? 그게 아니라 감독관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죄송한데 제가 이 작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저쪽으로 좀 떨어져 계시면 좀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부탁하는 있잖아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정중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실력이 우수한 분은 또 이런 어려움이 또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똑같은데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느냐. 빨리 피로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유독 이런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가는 것도 좀 줄이기 때문에 유독 빨리 피곤하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험장까지 입시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30분까지입니다. 8시 30분이라고 하면은요, 입장이 30분이라면 사실 우리가 여유 있게 한 15분 전, 20분 전에는 시험장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장까지의 거리가 보통 한 30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한 7시 30분 정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험장 가요. 8시 30분부터 한 9시 10분까지 시험장 출석을 부르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게 되는 시험지를 나누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9시 10분부터 작업을 하게 되어서 보통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과제이기 때문에 1시 한 10분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혹은 1시 40분 정도에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동작 검사까지 하게 되면 언제가 되느냐? 한 1시 40분 정도 되어야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한 2시 정도 돼야지 실제로 작업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아침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그러면은 7시 정도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 식사 한번 못하고
오로지 드실 수 있는 거는 물 같은 것만 드시고 작업을 쭉 하게 되면은 긴장 상태가 아주 밀려오게 돼요. 쭉 끝날 때 약 1시간 정도 끝나기 전에는 극도로 집중력이 여러분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중간에 배관 작업을 한번 하고서 배관 작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아마 제어반 끝난 다음에 배관하게 되면 한 이제 11시 정도 될 거예요. 한 11시 정도 타이밍에서 여러분들 간단한 걸 좀 들고 가셔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간단한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바나나 같은 걸 하나 드셔도 되고 초코바 같은 걸 하나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꿀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료수로 파는 거 아니면은 물을 좀 드셔도 되고 이런 거 조금 뭐 사탕을 하나 드셔도 되고 좋습니다. 이런 거를 중간에 한번 좀 드시면서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소요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중간에 아주 극도로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평소에 우리가 4시간 연속은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2시까지 연습은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연습 과정은 우리가 보통 평소에 연습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아주 누가 강압적으로 환경 조성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한다, 학원에서 한다,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날 해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동작 테스트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지고 몸도 피곤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작업이 보통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꼭 이런 것들 물이나 사탕 같은 걸 한번 드시면서 기분 전환,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되신다면 한번 이런 모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힘들구나. 이때 정도 이런 페이스를 좀 유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간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장 가면 당황하는 것들 4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구가 새 겁니다. 일부 구멍은 막혀 있고 일부의 기구 단자는 뻑뻑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공간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내가 의식할 수도 있어요. 본인 페이스 잘 맞춰서 하시고 특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재료를 옆 사람이 쓸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옆 사람 공구나 옆 사람 재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주의하자고요. 세 번째, 긴장감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긴장감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감독 간의 경고성 멘트라든지 위압감도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내 눈앞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내 신경을 계속 분산시키게 돼서 더 긴장하게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때문에 더 피곤하게 됩니다.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따라서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관리, 좀 나만의 페이스 조절 같은 것들을 꼭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연습하는 도면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교과서의 크기라든지 인쇄물로 받으셨던 것보다 조금 더 작을 수 있고요. 시험장에서 받는 그 종이는 재질이 우리가 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아이보리색 교재 그 종이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실 때 흰 종이 A4에다가 프린트된 것으로 연습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은 여러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뒷면을 보셔야 돼서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재료는 여러분들이 전선이 온전히 말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렇게 팔로 감아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엉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분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골라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연습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께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장에서 감독관은 다 다릅니다. 전국에 시험장이 60곳이라고 하면 60곳의 감독관의 성향은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곳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감독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조금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막 욱하지 마시고 가급적 감독관에게 합리적이고 정중하게 말씀하신다면 감독관 분들도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진행하는 걸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장에서 온 재료가 좀 이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선을 이렇게 감아서 자르기 때문에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가급적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잘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